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번 달에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꼭 필요한 것만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월급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통장 잔액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내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특별히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돈은 계속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보다 더 무서운 집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오래 머물지 않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집에 돌아가자마자 현관부터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 한 가지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부족하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들어온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 나가고 3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이 나가고 월급이 오르면 이상하게 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돈을 쫓아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는 걸까?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머물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더 벌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현관에 신발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방 한쪽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영수증과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지갑 속에 가득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치우지 않은 영수증과 물건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집이 지저분하다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것을 계속 미루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붙잡고 있으면 돈을 대하는 습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관을 단순히 신발을 벗어놓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신발이 서로 뒤엉켜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쓰지 않는 물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집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른 곳부터 정리하지 마십시오. 먼저 현관을 보십시오. 신지 않는 신발을 치우고 버려야 할 상자를 버리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금 열어보십시오. 오래된 영수증이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언제 받은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종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폐를 아무렇게나 접어서 넣어두지는 않습니까? 돈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은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쉽게 소비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많이 가지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마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한 곳에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습관입니다.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건을 아무 곳에나 던져놓는 습관입니다. 가방은 의자 위에, 옷은 침대 위에, 영수증은 식탁 위에, 열쇠는 아무 곳에나, 택배 상자는 현관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집 전체가 조금씩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우리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은 계속 좁아집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오면 물건 하나를 아무 곳에나 던져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방은 가방을 놓는 곳에, 열쇠는 열쇠를 놓는 곳에, 지갑은 정해진 곳에, 외투는 옷걸이에 걸어두십시오. 이것만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복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나누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의 숫자만 보고 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숫자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필요 없는 영수증과 카드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디에 돈을 썼는지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돈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그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한 작은 공간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